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고 재미있는 신혼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 남편과 이혼했던 사건을 들려드리려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네요. 그럼 꼭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제 기이한 반전 사연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해놓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부모님께서 학원비와 독서실비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공부하고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표했던 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로 결혼까지 했었어요. 졸업 후 간호사 국가고시에 한 번에 합격한 후 대학병원에 취직해서 꽤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일이 자랑스럽고 행복했는데 1년 동안 해보니 많이 힘들었어요. 진정한 환자들도 많고 쉬는 날도 거의 없어서 몸이 지쳐버렸어요. 연애는 꿈도 못 꾸게 시간이 나지 않아 거의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가면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 과감하게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병원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는데 정말 몸이 날아갈 정도로 편하고 쉽더라고요. 물론 야근이나 휴일에 일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돈을 받을 욕심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아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서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한 병원에서 주 5일만 근무하다 보니 주말에는 할 일이 없어졌어요.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혼자 시간을 재밌게 보려고 노력했지만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밖으로 나가는 취미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실내 골프 연습장을 혼자 방문하게 되었어요. 골프채를 제대로 잡는 방법도 몰랐지만 그냥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연습을 해보니 꽤 재미있었어요. 혼자 하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운동으로도 꽤 괜찮아 보여서 당분간은 실내 골프를 취미로 즐기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그곳에서 인연을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그 남자는 저처럼 혼자 골프를 치러 왔었는데 흥이 나지 않았는지 카운터에 혼자 온 손님을 알아보고 같이 게임을 하자며 연결해달라고 요청했나 봐요. 그래서 골프장 알바생이 저를 찾아와 같이 해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을 한 끝에 다른 사람과 경쟁해보고 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승낙했어요. 이후에는 성공적으로 함께 게임을 즐겼습니다. 키가 크고 멋진 제 또래의 남자가 들어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알고 저랑 게임을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혼자서 치려고 하니까 너무 심심해서, 맞죠? 이런 미남이 혼자 골프를 치고 계셨군요. 오늘 운이 좋다더니 그쪽을 만나고 싶어 했나 봅니다. 반가워요. 김치승이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저는 이수미예요. 그럼 바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럽시다. 이렇게 우리는 만난 지 1분 만에 골프를 시작했고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승 씨도 제만큼이나 승부욕이 있었는지 봐주는 거 하나 없이 힘껏 쳤습니다. 필드로 나갔습니다. 허영실님은 골프를 한 적이 없는데 겨우 한 달간 실내 골프장을 다녀본 것밖에 경험이 없었는데 치승 씨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제가 이겼으니까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네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치승 씨와 밥을 먹어야 하는지 의아해했죠. 저는 김칫국을 사발로 드시는 걸로 알아보았고 이만 가기로 했지만 그가 내 앞을 막았습니다. 고독한 얼음 공주네 라고 했는데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해서 같이 먹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길을 비켜달라고 하더군요. 아, 지금 게임에 지긋지긋해서 그런 거군요.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치승 씨는 외모적으로 보았을 때 꽤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대로 게임에 지고 화가 조금 나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고 나서 밥이나 한번 같이 먹어보자는 마음으로 식당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비싼 참치집으로 안내하더라고요. 1인당 9만 원짜리 스페셜을 주문했답니다. 아니요, 칠승 씨. 오늘 처음 본 여자한테 이렇게 비싼 것을 사줘요? 처음이든 오래된 사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수미 씨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골프 게임하는 내내 수미 씨랑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근히 제가 마음에 든다는 말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서 일단 눈앞에 있는 참치회를 냠냠쩝쩝 실컷 먹었네요. 그리고서 헤어지게 됐는데 다음 날부터 연락을 계속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찔러보기식일 수도 있으니 얼마나 가나 보자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골프 연습장에 가면 괜히 마주칠까봐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남자가 끈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진짜로 좋은 건지 한 달이 지나도 전화와 카톡을 끊지 않더라고요. 결국 마음이 약해지고 열리는 바람에 시승 씨의 연락을 받아주었고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까지 해줬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치승 씨는 나를 너무 그리워해서 상사병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고 골프 연습장에도 나타나지 않으니 만날 방법이 없어서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지승신 씨는 나를 놓치지 않으려 하시고 공주 대접을 하며 구애를 해주셨어요. 제가 왜 그러냐며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이냐며 공주 대우를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귀겠다고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대학교 때 이후 처음으로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30대 초반이었는데 꽤나 잘 나가는 사업체의 사장님이셨다고 해요. 공학을 전공하고 공기업에서 근무하다가요. 좋은 아이템이 떠올라 무작정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 가보니 직원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능력 있고 잘난 남자가 제 남자친구라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감사했어요. 우리는 연애를 꽤 오래 했어요. 6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이 이어졌어요. 서로 결혼은 빨리 하고 싶지 않아 연애를 질리도록 하고 결혼하자고 입을 맞춘 덕이었죠. 그러나 양가 부모님이 너무 결혼을 빨리 시키려 해서 제 나이가 34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집 노릇을 원치 않았는데 손주를 빨리 보시길 바라셨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건강하게. 나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부채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 나이를 고려하면 너무 미루기에는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40살이 넘은 친한 간호사 언니가 출산을 해서 아이는 젊을 때 낳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골병 든다. 는 말을 듣고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날짜를 맞춰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바로 시도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생리가 없어서 아마 아이가 안 생겼겠다 싶었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이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를 눈뜨지 못한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라며 예약을 잡아주셨어요. 한약을 먹었지만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며칠 뒤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임신검사를 받았어요.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충분히 임신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이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하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난 또 새 애기 내가 부림이면 어쩌나 싶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다니 다행이라며 기다려보면 곧 손주를 만날 수 있겠구나. 어머님은 기대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분명 예쁜 아이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대의 말을 믿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기다릴게요. 괜히 떠들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해주셨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엔 아무 문제도 없었죠.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5년이란 세월 동안 아이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해드리지 못해서 거의 한심한 존재로 여겨지셨군요. 특별히 임신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게 보는 눈빛엔 화가 가득한 것 같았어요. 저도 아이가 간절해져서 그분에게 자연 임신이 안 된다면 인공수정을 시도해보자고 말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억지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있겠냐며 기다려보자고 하셨어요. 번번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1년 더 노력해볼 것이고 만일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인공수정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병원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누군가가 제 등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뒤를 돌아보니 어떤 여자가 빙그레에 웃으며 말하고 있더군요. 야, 너 이수미 맞지? 진소려고 이수미야, 맞는데 누구신지. 어머, 너 나 몰라보는구나. 하긴 내가 얼굴을 좀 고쳤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나야 나, 김정민의 짝꿍이었던 김정미라고 하였더니 그 이름을 듣자 절친했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인 예쁜 여자와는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정미야. 너무 많이 변해서 전혀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었어. 내가 말을 걸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거야. 아, 내가 어릴 때부터 못생긴 얼굴이 콤플렉스였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시에 성형했지. 그런데 살면서 3번 정도 더 했어. 여러 번 튜닝하면서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 축하한다. 예뻐져서 보기 좋다. 아, 물론 그때도 예쁘고 매력이 있었어, 정미야. 빈말은 하지 말자. 우리 일단 연락처를 먼저 교환하자.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하고 다음에 꼭 보자. 그래, 정미야.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버스 안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며칠 뒤 토요일에 만났어. 다시 만난 정미는 얼굴이 정말 예뻤어. 성형을 많이 해도 티가 나야 하는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 그냥 어릴 때부터 예쁘게 생겼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어. 정미, 너 진짜 예뻐졌다. 해봤자 엄청 미인인 걸 기집애야. 고마워. 그래봤자 이수미보다 아랫집. 난 아직도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인기 제일 많았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아. 남자들 대부분이 널 좋아했었잖아.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1등이었고. 그래도 여전히 예쁘네요. 주름이 조금 생긴 것 빼고는 그대로예요. 그랬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정미야, 너 결혼했어? 나는 작년에 했는데, 아니, 아직 싱글이에요. 사귀는 사람도 없고 많이 외롭습니다. 그 얼굴로 왜 혼자인 거죠?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너도 가정을 꾸려야 해요.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도 주변에 마음에 드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나같이 겉멋만 만들고 허세만 넘쳐나는 놈들만 있어요. 아,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궁금해. 그냥 작은 사업하고 있어요. 법인 사업체야요.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직업은 간호사 아내의 사업가 남편이라니. 듣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서 부러웠어요. 기집애야,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며 하하호호 신나게 수다 떨었어요. 하지만 금세 날이 지나가서 다음 만남을 손꼽아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친구 정미와 제가 자주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못 보니까 할 말이 참으로 많았네요. 게다가 거의 친구를 만나지 않던 저를 알아주듯 솔직히 말해줬어요. 정미야, 나 임신했지 않아서 걱정이야.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지만 소식이 없어서 남편에게 인공수정을 하자고 했어. 내년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날 조심하라는 눈빛으로만 대해 계셨어요.
결혼한 이유를 모르겠다. 기집애, 처녀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하는데 나는 아이들까지 바라지 않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하는 게 좋겠다. 내년에는 우리가 40이다. 여자가 40이면 남자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 계속 싱글로 살면서 걱정이 들어. 정민아, 넌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왜 남자가 내 주위에 없지?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니겠니? 예전에는 눈이 높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냥 남자면 돼. 그럼 나가 한번 알아볼까? 우리 남편이 사업해서 발이 넓거든. 괜찮은 총각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정말. 야, 그럼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네. 그런데 그 전에 지금의 남편을 먼저 만나보면 어떨까? 미리 눈치채서 부탁해놓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커피 한 잔 사서 얘기할 만한 상황 아니겠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알았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얘기해서 약속 잡을게.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친구 정리 이야기를 했더니 기꺼이 만나보겠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장가 못 간 남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사진을 모아서 정리에게 보여줄 거라고 했어. 일주일 후에 나는 남편을 데리고 정리를 만나러 가서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단다. 간단한 인사와 소식 전하고 농담 좀 하다가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소개팅 해주기에 좋을 총각들의 사진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비 씨한테 다 부족한 남자들인데 그래도 골라보세요. 제게 부족하다고 다들 사업가이신 대단한 분들 아닌가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한 일개미인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미 씨 미모가 출중하시니 여기 사진 속 남자들에게 꿀리실 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요. 예쁘다는 말을 듣니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제가 형부라고 불러야 해요. 아니면 치승 씨라고 성함을 불러야 해요. 그냥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네, 치승 씨. 사진을 보니 멋진 남자가 없네요. 숨이 끊어지는 운도 좋네요. 소개팅은 칠승 씨가 본 남자 중에요. 가장 좋은 사람으로 소개해줘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잘 알 수 있잖아요. 외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성품이 좋은 남자를 소개해주세요. 또한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고 저와 정민은 수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진 속 남자 중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도 남편이 제일 낫다는 말을 꺼냈더군요. 인물 너희 남편이 제일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멋진 남자를 왜 차인 거야? 라고 말씀하니 인기 있는 이수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부럽다. 기집애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럽다는 뭐가 부럽냐? 너도 얼른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라고 답하자. 너도 빨리 애인 만나서 더블 데이트하면 좋겠다. 나도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꼭 더블 데이트 하고 싶다. 그렇게 며칠 뒤에 남편이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정리와 사업가가 만나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까지는 못 나가서 말로 소개를 해주었어요. 친구는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났다며 잘 되면 소개해줄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리가 그 사업가와 사귀기 시작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도 이제 솔로 탈출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 남자와 잘 어울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 정말 잘 됐다. 그 남자 몇 살이야? 하는 일은 사업가라고 했나? 사업가 봤다고 했고 나이는 41살이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랑 동갑이었구나. 생까지는 어떤가요? 그러지 말고 사진을 좀 보여줘 하더니 아직 사진까지 찍는 단계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느낌은 좋아. 아마 결혼까지 갈 것 같단 말이지. 어머머. 기집애.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구나. 정리야,
너 그 남자랑 잘 되면 나한테 선물해야 한다, 알지? 그럼 당연하지. 엄청 큰 선물 할 테니까 기대해. 다행히 정미가 남편에게 소개받은 남자와 인연이 됐고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말에 덩달아 기뻤습니다. 한편 남편은 사업이 바빠졌다며 한 달 내내 야근을 하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처 몇 군데가 끊겼다며 그걸 보충하려고 여러 업체들 사장을 만나 대접을 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주말에도 저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사무실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은 잠시 접기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주 우리 집에 오시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마땅치 못한 눈으로 제게 바라보며 말을 아껴주셨다. 차라리 임신하라고 강요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고 당황했습니다. 그 눈초리와 아이를 가지고 싶은 욕구를 생각해서 남편에게 인공수정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공수정을 하자. 나 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요즘 우리 부부관계도 흔들렸어. 거의 2달 동안 당신이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잖아. 일이 바빠서 늘 늦게 들어오고 잠만 자는 것 아니겠어?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아이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인공수정을 해보자. 아, 난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은데 부부가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고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그 인공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 난 아이 없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다는 말이야. 아, 이제 그만 나의 말을 들어줘. 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알겠어. 그런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인공수정도 무조건 성공할 것이 아니라니까.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대답하며 지난 5년 동안 임신되지 않았던 것보다 실망하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예약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된 것 같아요. 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데 제 눈에는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으로 친구 정민을 만나 하소연을 했어요. 제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준 정민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위로를 해주었어요. 수미디가 힘들겠다. 그 놈의 임신이 뭔지. 마음고생 그만해 기집애야. 이제 곧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애를 대신 낳아주기라도 하려고. 내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 모르나 본데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니까 제가 푸념을 하자 카페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여길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저희와 마주치게 됐어요. 여보, 이 시간에 일하다니 어찌 된 일이세요? 여기서 약속이 있어서 잠깐 앉아도 될까요? 정말 미안한데 접촉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앉으세요. 치승씨, 그 친구는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아직 남았단다며 저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커피를 사려고 카운터로 가서 주문했어요. 잠시 있었는데 등 뒤에서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져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과 친구 정미가 테이블 밑에서 손을 잡고 있더군요. 정말 너무 당황한 채로 나는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비버리며 다시 살펴봤지만 여전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내 심장은 두근거리며 사지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관계인지 바로 알아내기 위해 남편이 내 커피를 가져오기 전에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뭘 하는 거야? 테이블 밑에서 손을 잡고 있으니 하자.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 들켰네. 아이고, 어쩜 좋아. 자기야, 우리 걸렸네. 남편은 날 쳐다보지 않고 정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우리 사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온 거잖아. 벌써 걸렸으니 말하기 쉬워지겠지. 뭐라고? 지금 두 사람이 나 몰래 무슨 일을 피우고 있던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바람 피우는 걸 광고하겠다고. 당신 나를 등신으로 아는 거야? 여보, 흥분하지 말고 앉아.
앉아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가 기가 막혀 얼음이 가득한 커피를 남편의 얼굴과 정리면상에 떨어뜨렸습니다. 짐승 같은 것들. 당신과 저랑 연애 6년, 결혼 5년. 합쳐서 11년이라고. 그런데 바람을 피운 거야? 그리고 김정민 너네 친구라는 년이 내 남편의 꽃이니.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잠시 후 얼굴에 묻은 커피를 닦아낸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년이나 살았으니까 바람을 피운 거지. 야, 너도 눈이 있으면 봐라, 이렇게요. 예쁜 정미를 가만히 둘 수 있겠냐, 그런 미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나는 그 여성을 이미 차지했거든. 그 여성은 정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더러운 입으로 대답했어. 수미야, 너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때 박민식이랑 사귀었던 거,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애랑 말야. 내가 그때 너라는 여자를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해왔는지 알아? 내 여자를 빼앗은 여자에게 똑같이 남자를 빼앗은 거야. 난 받은 건 꼭 돌려주는 사람이거든. 고2 때 같은 반이었던 박민식,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 몰랐었다고. 언제 그랬던 일인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지. 사귀기 시작했다고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것이라고. 너에겐 별별일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어. 내가 성형수술을 한 이유는 너 때문이었어. 나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반발되고 나서 남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기 싫었다고. 어쨌든 나도 너에게서 너의 것을 빼앗으려고 잠시 바람을 피우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내 뱃속에는 시온 씨의 아기가 자라고 있어. 벌써 4주가 지났대. 바람을 피운 게 충분치 않아 임신까지 된다니. 이 말을 듣자마자 내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서 남편이 조심조심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해야 하지. 여보, 소지없는 욕심은 하지 않겠지만 위자료는 풍족하게 주겠으니 조용히 도장을 찍고 헤어지자고. 뭐 위자료가 소중한 것이라는 말은 나에게 미안한 느낌은 없는 거야, 여보. 원래 사랑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야. 그런데 나한테 왜 정리를 소개했어? 난 정리 처음 본 날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시작했으니 조용히 받아들이자. 여전히 내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긴 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될 것 같아. 벌떡 일어나 남편의 볼을 갈기고 정리의 얼굴도 사정없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내 얼굴에 손을 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위자료를 준다는데 왜 손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또한 나를 때리기 전에 왜 임신부를 때리는 거야? 완전 지랄인 것 같아. 이 정도 무식한 여자는 드물겠다. 당신에게 친정이 있으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송을 통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조용히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니? 저는 남편에게 맞아서 아파서 일어서지 못했어. 그 새끼가 팔짱을 끼고 나가는 걸 바닥에 쓰러져서 바라보고 있었어. 손님들이 도와줘서 겨우 일어섰고 친정으로 돌아왔어. 저에게 당한 충격적인 일을 얘기하자 아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와 나가지 않도록 말려 큰 일을 막았어. 법대로 처리할 거라고 했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은 후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퀵서비스를 통해 남편에게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수미야, 10억을 주겠으니 조용히 마무리하자. 너가 이렇게 싸워도 받을 수 있는 건 3억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난 3배 이상의 돈을 주겠으니 변호사한테 확인해보고 합의하자고 제의했죠. 그 말에 귀 기울이니 결국 소송을 통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10억의 큰 돈을 받고
나중에 복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복수라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합의로 이혼했습니다. 저는 10억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다시 홀로 남게 되었어요. 새로운 거처를 구하고 병원도 옮겼습니다. 제가 한동안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어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아직 복수를 하지 못해서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 화가 가라앉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입맛도 돌아와서 하루 3끼 다 챙겨 먹고 야식까지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복수의 기회였죠. 제가 옮긴 병원은 산부인과였는데 그곳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던 친구 김정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상남자였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남자아이가 신생아실에 있었는데 저는 아기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더니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 밝힐 것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산모인 정미와 아기가 있는 병실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구경하며 아주 좋아하셔서 정말 놀랐어요. 제가 5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산모의 아기가 너무 귀하고 예쁘게 보였을 것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몇 일 동안 몰래 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이제 때가 왔다고 느껴져서 복수의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실에 3명의 어른과 1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저를 보고 물어봤다.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나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벗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정리 여기 오랜만이야. 내 얼굴을 한번 봐. 시어머니와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고 소녀 정미는 비웃으며 피식거리더군요. 수미야, 너 여기서 일을 했구나. 너도 참 강인한 사람이야. 내가 이 병원에서 내 전 남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잊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병실까지 오기까지 얼굴을 꼼꼼히 살펴 뭘 하려는 거야?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실 게 있죠? 말을 하시려던 게 있을 텐데. 정리야, 너 정말 당당하구나. 하지만 곧 내 불운한 표정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얼굴로 바뀔 거예요. 뭐라고 제 남편 간수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 년이 어디여서 큰 소리야 정미가. 소리치자 시어머니가 말리더군요. 예산모가 그렇게 화내면 안 된다. 처녀는 내가 쫓아낼 테니 넌 모유 수유나 하거라. 애기한테 좋은 모유를 주려면 나쁜 감정을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러더니 저를 향해 뺨을 날리려고 손을 내리치더니 제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직 제 말 듣지 않으셨죠? 제가 꺼내는 히든카드 보시면 제가 아닌 저 상견례 뺨을 날릴 거려. 인연이 뭐라는 거예요? 너 왜 우리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야? 위자료 두둑하게 받았으면 닥치고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를 봤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록.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한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손자 차트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어떤 뜻인지 알려주려면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정리야, 너 예전에 나랑 헌혈했던 거 기억나? 우리 둘이 놀다가 길거리에서 헌혈하라고 홍보하길래 들어가서 피를 뽑고 나왔잖아. 그때 내 혈액형이 O형이라고 했잖아. 너 남편도 O형인 듯한데. 재밌어. 우리 아들은 B형인데 제가 희죽거리며 혈액형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어떤 뜻이야? O형 사이에 B형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야? 라며 물었어요. 그래서 설명해줬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나 봐요. 봄베이 O형이라는 혈액을 가지고 있다면 B형을 낼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혈액을 가진 사람은 0.4%예요. 이것은 희귀한 혈액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님, 아들이나 저와 사귄 여자친구는 보통 O형이에요. 따라서 B형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듣는 시어머니가 심한 숨소리를 내며 가슴을 붙잡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낳았을 리 없다. 며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다른 사람의 혈통을 키우려 하신다면 자유롭게 하시길 바라요. 저는 오로지 진실을 이야기할 뿐이니까요. 믿지 못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하세요. 어차피 어머님의 혈통은 전혀 아니겠죠. 간호사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러자 남편은 정신이 멀어진 듯한 얼굴로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고 상간녀는 눈이 뒤집혀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젠장난녀나, 내가 뭘 아냐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내 아들은 분명히 치승 씨의 아들이야. 내가 지금 복수하려는 가짜 이야기를 만드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거짓말을 하겠니? 그렇게 된다면 나는 간호사의 옷을 벗어야 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거든. 젠장난녀나, 한마디만 더 하면 입을 찢어버릴 테니까.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년이 또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네. 치지 못해 너는 가만두지 않겠어. 상간녀가 내 뺨을 갈기려다가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먼저 상간녀의 뺨을 날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양뺨을 번갈아 가면서 갈겨대더군요. 두 모치는 제 말을 믿고 상간녀를 응징했습니다. 인연이 임신했다고 해서 내 아들을 이혼시키고 며느리로 들였더니 감히 딴 놈의 자식이 있나. 이거 사기 결혼이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셨고 전 남편이 고함을 질렀어요. 야, 김정미. 난 너 때문에 수미한테 10억 주고 이혼했어. 피 같은 돈을 쏟아붓고 이혼했다고. 그런데 이딴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쓰레기녀나, 너 같은 년은 더 쳐맞아야 해. 두 모치는 계속해서 상간녀를 패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깔깔거리며 비웃고 있던 상간녀인 친구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제 복수의 시작이 된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모자는 병원에서 제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더군요. 제가 의도적으로 동료 간호사에게 제 주소를 알려주도록 하여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시어머니가 살가운 말투로 다가와서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새 애기 수미야, 너 아니었으면 깜빡 속고 넘어갔을 거라 너무 고맙다. 너 오늘 이렇게 한 이유는 아직도 치승이를 잊지 못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럼 너희 둘이 다시 합치는 게 어때? 얼른 수미한테 사과부터 해라. 남편은 예전에 나를 사랑했던 모습으로 돌아와 있더군요. 이제야 상간녀에게 꽂혔던 것 같네요. 사랑의 화살이 꺼내진 듯했죠. 수미야,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에게 홀려서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진심으로 미안해요. 수미야, 염치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안 될까요? 사실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리워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장모님께서 저를 되찾고 싶어 하셨나 봐요. 제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 정신이 아직 확실히 못 차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하하 웃으며 답해 주었죠. 만약 그렇게 미안하다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도 함께 꿇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을 얻고 싶다면 진심으로 사죄해 주세요. 할 수 없다면 그냥 나가주세요. 새로운 말에 매우 화가 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의 곁을 지켜줄 사람은 너뿐이니까 난 무릎을 꿇겠어. 지성아, 빨리 무릎을 꿇어. 그러자 전 남편은 군소리를 하지 않고 무릎을 꿇더군요. 이렇게 제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보니 진심으로 제가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1년 전에 받아야 했던 사과를 지금서야 받게 되니 승리감이 듭니다. 두 모자는 두 손을 맞잡고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자고 하더군요. 특히 남편은 나를 잊지 않은 것이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저와 재결합을 하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답 대신 양손을 들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뺨을 번갈아 가면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부어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갈겨버렸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이제 화해했느냐며 다시 받아달라고 말했죠. 그에 저는 정신 차리라고 베란다에 있던 호수에서 물을 가져와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꺼져. 이게 같은 짐승들아. 바람 피우고 떳떳하게 이혼하자고 한 이놈들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고. 내가 당신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시 합치자고 내가 돌았느냐? 너 같은 쓰레기 수준의 표현이라도 직면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아이디어사이다. 그 상황에서도 허물 없는 수준과 기준은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무엇이 함들어가도 사람다운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럴 때라도 적어도 한마디 사과만 해주었다면 이른바 그런 방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인간 말없이 말 그대로만의 사양이 면형식이요 둘장 나는 것이다. 이에 자칫상에서 세운내 자위다 일고 좋은 손님마느디 고방만의 고백꽃 까마가 제로 관디다. 이들의 고백하여 말을 때 마산 인원의 전 현상들 말 모두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보다 실언 및 JP란 백송치인 갈턱진우고 미션들 망복성은 다조적 현이 미성 많은 두들른 못에 아니도록 끌어올리는 하하천주의 행동은 후엽수는 게 속이다. 리벤지. 중간여의 김정민은 타인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죄 더 많이 당했다. 그녀는 막대한 이혼 위자료를 자기 전 남편에게 돌릴 것이다. 말이에요. 가진 돈이 얼마 없어 거의 전 재산을 탕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민은 친정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집안의 망신이라며 외면당하고 말았어요. 동네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고 정민이 부끄러워해서 내쫓겨 버렸대요. 그래서 정민은 가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미혼모 센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가슴을 찢어 발긴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그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놈이긴 하지만 결혼 상대가 만만치 않은 여자였어요. 도의싱인 의사였는데 결혼 조건으로 개인 병원을 차려 달라고 했대요. 했나 봅니다. 그래서 회사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결혼 상대에게 주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곧바로 사라지고 말았대요. 알고 보니 의사를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기꾼에게 속았던 거였죠. 이후 남편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 거래처에 뇌물을 요구해서 많은 돈을 받았답니다. 그러자 다른 거래처 사장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고발을 하자 검찰이 나서 조사를 하였고 횡령과 뇌물죄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은 법에 의한 심판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사는 공중분해되어 증발했어요. 한편 며느리와 손자, 심지어 아들도 모두 상대에게 속아가는 시어머니 때문에 잃어버린 돈이 있습니다.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홀로 지낼 곳으로 반지하 원룸으로 옮겼어요. 먹고 살기 위해 고물을 주워 다니고 폐지를 줍는 하루 종일을 해야 했답니다. 제게 상처를 주었던 세 사람의 삶은 이렇게 망가진 채로 남아있지 않고 매우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네요. 그 정도면 제 복수가 제대로 성공한 거 맞죠? 그리하여 저는 그 해 동안 같은 일을 하는 남자 간호사와 결혼했습니다. 오래 전 남편을 보며 알게 된 것처럼 사랑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짧은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만 했을 뿐인데 이미 살림을 차렸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저는 같은 병원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바람을 피울 수 없는 조건이었죠. 물론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신혼을 5개월 정도 해서 지금 저는 임신 5주 차입니다. 아기가 이제서야 생겨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늘이 전 남편과 인연이 아니라고 여겨서 내려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으며 믿어진 특별한 믿음을 가졌어요. 앞으로의 삶은 계속 행복할 것 같네요.
그동안의 나에게 아픈 순간과 현실을 돌아본다면 통쾌한 복수전까지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그만 전합니다. 모든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